근데 그때의 진술만 일관되면 그 앞뒤는 상관없다. 저는 사실 그렇게 느꼈어요. 안녕하세요, 주변들의 조민근 변호사. 안녕하세요, 송재성 변호사입니다. 송 변호사님, 네. 오늘은 어떤 주제로 또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오늘은 저희가 지난번에 한번 성인지 감수성 어디까지 와 있나 또는 이제 그게 정당한가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을 살짝 나눠본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성분들이 남성에 대해서 피해를 입었다고 고소를 할 때에 자신감 있게 본인의 진술만으로도 이제 처벌받을 수 있겠다라는 자신감을 가지고 고소를 한다라는 거에서 성인지 감수성이 요새는 많이 이제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린 바 있고, 우리 조민근 변호사님 어떤 말씀을 하신 바 있죠? 기억이 잘 안 나요. 조민근 변호사님 어떻게 생각해요? 형사사건, 성범죄가 아닌 형사사건도 어마어마하게 처리하고 계신데 실제로도 여성의 진술만으로도 남자가 처벌받고 있는 거예요? 저도 실제로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 그럼 오늘은 그 성인지 감수성에 이어서 지금 현재 진짜로 우리가 다뤄본 사건이나 케이스 이런 것에 있어서 성인지 감수성을 직접적으로 딱 체감했던 그런 것들은 어떤 것이 있을지 한번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을 갖는 게 어떨까요? 좋습니다. 우리 조민근 변호사님, 수많은 성범죄 사건들 중에서 옛날에는 있을 법하지 않은 사건들인데 요새는 참 이런 것까지 있더라 라고 하는 사건들 어떤 게 있었어요? 대표적으로 하나 말씀을 드리면 예. 피해 여성이 법정에 나가서 증언을 했어요. 기록상 명백하게 사실과 다른 거를 증언을 했어. 예를 들어서 나는 저 사람과 단순한 친구 사이였을 뿐이지 기존의 성관계를 맺은 적이 한 번도 없다 라고 주장을 했고, 그거는 수사 단계에서부터 공판 단계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여자는 주장을 했어. 그런데 뭐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라든가 두 사람의 사진이라든가 이메일 자료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실 다 나왔죠. 그런데 두 사람은 사실 연인 사이였고 실질적으로 동거를 몇 달간 했어. 그러면 그 사람과 성접촉이 없었다는 말이 사실이에요, 아니에요?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높겠죠, 자료에 그렇죠. 따르면. 근데 그 여성의 진술은 그냥 다 맞는 걸로 얘기를 하고, 제가 말했던 케이스는 주거침입 플러스 이제 뭐 강간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사건이었는데 남성은 그때 당시에 나는 여자가 들어오라고 해서 들어갔다 라고 주장을 했거든. 실제로는 남자가 그러니까 여성의 현관문 비밀번호까지 카톡으로 받았어. 그 내용도 들어갔어. 그런데 유죄가 나왔어. 1심에서? 저는 항소심을 했어요. 항소심에서도 역시 유죄였어요. 뒤집히지 않았어요. 근데 동거 기록까지 뭔가 카카오톡 메시지나 사진에 드러나는데 여성의 진술이 신빙성이 떨어져도 그 범죄가 발생한 그 시점에만 여성의 진술이 일관되면은 남성을 처벌하는, 제 입장에서는 다시 말해서 피해자의 진술이 범죄 성립 당시만 일관되면은 가해자를 처벌해버리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죠. 사실 전체적인 그 객관적인 기록상으로서의 그 진술은 중간중간에 거짓이 많아요. 실제로 사실과 전혀 매치될 수 없는 진술이 있었는데 어쨌든 그때 당시에는 둘만 있었잖아. 근데 그때의 진술만 일관되면 그 앞뒤는 상관없다. 저는 사실 그렇게 느꼈어요. 사실 성범죄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와 가해자 둘만 사이에서 은밀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범죄 발생 이전과 그 이후의 사정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해자가 처벌받았다는 건 충격적인데요. 그렇죠. 심지어 그거는 수사 단계 1심 공판을 다 지나치고 제가 항소를 맡았지만 여전히 결과는 유죄. 결과적으로 무혐의가 나온 사건 중에 준강간이라고 하면 자기가 심신상실에 빠져있는 상태에서 가해자가 자기의 동의 없이 해야 되잖아요. 근데 고소장 자체로 나는 이렇게 하기를 원하지 않는데 가해자는 이런 방식으로 했다 라는 내용이 들어있었어요. 그거는 성관계 방식의 문제지 성관계 여부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고소장에서 명백하게 이미 상당히 자기도 술 많이 먹었고 그런 취지를 썼는데 방식의 차이였어요. 고소장 자체에서. 물론 저희는 이제 그것들을 파고들어서 결과적으로 무혐의가 나온 사건이고 물론 사견입니다. 왜냐하면 뭐 여기에 대해서 저에게 공격이 들어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근데 저는 그렇게 느껴요. 저희 법인이 사실 형사사건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그 중에 성범죄 사건이 꽤 많은 지분을 차지하고 있죠. 많이 겪었단 말이죠. 근데 되게 형사가 되게 귀신데 무슨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만큼 많이 경험한 사람이 하는 얘기면 말도 안 되는 얘기는 아니지 않느냐. 내가 베테랑이니까 그냥 뭐 듣고 믿어라. 좀 베테랑. 그러면 안 돼요. 반대로 고소인이나 피해자를 대리해가지고 이제 유죄나 혐의 있다는 결론에 이른 경우 이런 것도 한번 다음 시간에 한번 구체적으로 다뤄보도록 할게요.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일 중요한 거는 타인의 몸을 건드리지 않는 게 좋은 것 같은 게 네. 여러분들 영상에서 보셨지만 송 변호사님이 저한테 넥슬라이스 날리고 넥슬라이스 여러 번 신체 쪽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저는 성적으로 굉장히 지금 성인지 감수성은 우리가 애매하거나 모호한 행동을 했을 때에 그때부터 발단이 돼서 시작되는 그렇죠. 거기 때문에 타인의 몸을 건드리지 않는 자세 매우 중요합니다. 사실 대리에서 진행하는 사건들 중에서는 남성이 피해자인 사건도 있어요. 그럼요. 있어요. 그런 사건도 있기 때문에 지금은 성범죄 관련해서는 남성 또는 여성 무조건 일방이 피해자가 되고 일방이 가해자가 된다 라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지금 조민근 변호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 중에 신체 접촉을 삼가야 된다. 그렇죠. 내가 남성이든 여성이든 상대방이 동성이든 이성이든 삼가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를 먼저 말씀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